안녕하십니까, 오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음주운전자를 살인 예비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비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관련 법을 정리해 보았고, 음주의심 운전자가 차를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도주 판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조문 참조를 올렸습니다. 새롭게 변경되었으면 혹은 희망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10일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은 크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부분과 자전거 등 관련된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부분과 뺑소니 관련 부분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미조치나 또는 사망사고, 상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과 뺑소니 관련 법률은 서로 보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더 중점적으로 강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미리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법의 체계를 보면 뺑소니와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또는 뺑소니를 함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한 처벌을 면하기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절대 음주나 뺑소니 사건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부분으로 사망사건을 보면은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도 특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 또한 사망과 상해에서 특가법에 적용을 받지만 양형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뺑소니의 경우 최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령 어떤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음주 사망사고로 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보다는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검거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에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뺑소니보다는 그냥 음주 사망으로 해서 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해를 살펴본다면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가법 5조 11에 해당되는 음주 상해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떤 부분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액으로만 본다라면은 음주 상해 부분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징역으로 건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상해의 경우는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에 대해서는 뺑소니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음주 상해로 해서 처벌을 받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주의 경우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하가 2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상해보다는 뺑소니 상해로 인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면 뺑소니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도주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도주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면 특가법에 도주 차량 운전자의 처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본인이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0.2%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2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뺑소니로 인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될 수 있는 것이 음주로 인해서 바로 체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또는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뺑소니의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라면 이 부분이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단순하게 뺑소니로 처리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음주가 아닌 단순 뺑소니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되거나 아니면 상대편 운전자의 사고가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미조치로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형량이 책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신 벌금에 처해질 확률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 발생 미조치 후 뺑소니 하는 경우에는 형량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벌금을 내더라도 1,000만 원 혹은 1,500만 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하에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많거나 충분히 징역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미조치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뒤에서 확실히 그 내용들이 증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의심 운전자가 차를 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위드마크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분도 있고, 방송인 이모씨 단독사고 후 차 버리고 도주한 2018년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 부분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드마크로 추산된 수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0월 7일에 발생한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혹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음주 부분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약 10시간 이후에 경찰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 0%가 나왔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행위, 음주 측정 요구 전 도주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굉장히 황당하게도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입니다. 그럼 이거를 대신해서 과연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대부분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도주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이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도주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본다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 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주 행위로 추정되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음주 측정 전에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주죄로 처벌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도주죄는 미란다 원칙과 혐의를 고지받고 체포된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의 도주만을 얘기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도주죄를 적용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도 없었고 구금도 없는 상태에서의 음주 단속 중, 또한 측정도 없는 상태에서의 도주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는 도주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또는 도주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도주한 경우 판결에 대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지만 음주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미고지하고 떠났다는, 결국 도주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스운 판결입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라고 2021년 10월 4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에 보면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법이 있는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내렸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판사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B씨가 다가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았다. 2주기 때문에 상해로 인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미조치 후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48조의 벌칙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가법에 의한 혐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는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했다라면 이 부분 또한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다른 부분은 음주운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음주 측정 전에 그를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많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피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이 불비하여 아직도 처벌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고, 또한 음주운전자는 계속적으로 양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나 상해 또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되었으면 또는 희망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본인의 생각이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며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좋겠다라는 희망하에 만들어 본 표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 표를 만들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음주 뺑소니 부분과 음주 사망과 상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서 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주와 음주 뺑소니 아니면 뺑소니 범죄로부터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음주 측정 거부 목적의 도주입니다. 이 부분을 예비 살인으로 추정 또는 간주해서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법으로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아직까지도 과실범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주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아니면 예비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상해에 해당되면 살인 미수,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망사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 살인으로 추정 또는 간주해야 되는 법조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나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목적의 도주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예비 살인죄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 목적의 도주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특가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형법 255조 예비살인의 단서로서 넣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0.03%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는데 이 부분을 저는 최소 0.01% 이상부터는 무조건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되었던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가 되었던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든 바퀴 달린 물건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0.03% 이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01% 이상인 경우에도 위험성이 감지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너무 과도하게 음주에 대해서 단속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에서는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음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이 너무 과도하게 고통에 빠지게 되는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본인이 미필적으로 고의에 이를 수 있는 살해 미수 또는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일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또는 약한 처벌도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알코올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을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불쾌하셨다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본인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피해자 입장에서 절대 피의자 입장에서 만든 법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